안녕하세요. 문 PD, 남 PD의 사연 라디오 문 PD입니다. 37도, 38도까지 올라가는 무더운 나날입니다. 갑작스러운 폭우에 후덥지근한 날씨, 이전 같은 정상적인 장마는 보기가 어렵네요. 마치 열대 지방 같은 느낌이 들곤 합니다. 모든 분들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며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딸아이의 결혼 상대에 대해 고민이 많으신 한 어머니에 관한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PD님. 얼마 전 우리 딸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며 남자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사실 딸이 남자를 결혼까지 생각한다며 집에 소개하는 건 처음이라 내심 기대하면서도 긴장했습니다. 딸이 문을 열고 그 남자를 데리고 들어오는데 순간 제 마음이 조금 떨렸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외모도 깔끔하고 미소도 밝았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나누고 앉자마자 그 남자가 다리를 꼬고 앉더라고요. 처음 보는 어른 앞에서 그런 태도는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거기다 질문을 하면 마치 준비해 온 듯 너무 완벽한 대답을 술술 해내는데 그게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휴대폰을 여러 번 들여다보는 모습도 걸렸습니다. 중요한 메시지라도 기다리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와의 대화가 지루한 것인지 알 수 없었죠. 그때마다 딸은 남자의 팔을 살짝 만지며 애정 표현을 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딸의 모습을 보고 뭔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는 중에도 그는 자기 할 말만 쏟아내고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별로 듣지 않더군요. 그런 모습이 무척 걸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너무 예민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뭔가 이상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 딸과 남자친구를 다시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식당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죠. 그런데 약속 시간이 다 되어도 남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딸이 초조하게 전화를 걸었고 그 남자는 무심하게도 이미 거의 도착했다고만 했습니다. 그렇게 늦게 나타난 남자는 어두운 얼굴로 죄송하다고 하기보다는 밝은 표정으로 차가 너무 막히더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또한 제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식당 종업원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주문을 할 때나 서빙을 받을 때 그는 지나치게 당당한 말투로 요구사항을 전달했고 종업원이 실수를 조금이라도 하면 아주 미묘하게 인상을 찌푸리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딸은 그런 남자의 행동을 의식하지 않는 듯 했지만 저는 그런 작은 행동들이 남자의 본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네, 잠시 여기서 사연을 끊어볼까요? 사연자님께서 상대방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낯선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주의 깊게 보셨는데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연자님의 불안한 마음이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죠. 이런 작은 행동에서 본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만남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신중히 결정하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과연 식당에서 어떠한 일들이 더 있었는지 살펴볼까요? 식사가 진행되는 내내 저는 도무지 음식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음식보다는 그 남자의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죠. 주문한 요리가 늦어지자 몇 차례나 종업원을 불러 다그치듯 재촉했습니다. 딸은 옆에서 그 남자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렸지만 그는 오히려 자신이 옳다는 듯한 태도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저도 나서서 참으라고 말할 걸 그랬습니다.
저는 소심하게 지켜보기만 했거든요. 또한 어떻게 보면 음식이 늦어지면 저에게 피해를 줄까. 저렇게 행동한 게 아닐까. 종업원이 아주머니는 아니니까 아주 무례한 건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어쨌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또 PD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후로도 남자는 식사 중 내내 돈과 재력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꺼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투자로 얼마를 벌었고 주변 사람 중엔 누가 성공했고 또 어떤 친구는 실패해서 몰락했는지 같은 이야기였죠. 언뜻 보면 자랑 같으면서도 왠지 모르게 속이 빈 것처럼 들렸습니다. 이건 그저 제 기분 탓일까요? 특히 제 마음을 거슬리게 한 건 딸에게 지나치게 비싼 옷과 가방, 명품 액세서리를 사주겠다는 말을 반복한 점이었습니다. 딸은 그런 얘기가 좋은지 밝게 웃었지만 저는 오히려 그 모습에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도대체 이 남자는 무엇을 믿고 이렇게까지 자신감이 넘치는 걸까 싶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자신감이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마침내 디저트를 먹으며 그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 저를 더욱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결혼은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지원을 많이 해주실 거예요. 사실 이 근처에 괜찮은 아파트도 하나 받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부모님 지원, 아파트 이야기, 마치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듯한 그의 태도. 이 모든 것이 불안함을 넘어 이제는 확신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는 아파트 이야기를 거리낌 없이 하는 걸 보니 남자가 능력이 있는 것 같다고 오히려 좋게 바라보기에 저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와의 만남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딸은 조심스레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어때? 좋은 사람 같지 않아? 그 순간 저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딸의 표정에서 결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아이가 이토록 원한다면 제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마음을 열고 이해해야 하는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딸의 순진함이 이용당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이 고민이었습니다. 찬성해야 하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딸은 분명 행복해 보였고 그 남자가 적극적으로 결혼을 추진하고 있으니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릴 가능성도 있어 보였습니다. 주변에선 부모 마음에 딱 맞는 사위감 찾기는 쉽지 않다고, 아이가 좋다면 조금은 눈 감고 넘어가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조언하기도 했죠. 하지만 반대해야 하는 이유도 분명했습니다. 태도나 예의 같은 기본적인 인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저로서는 그 남자의 행동들이 결코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여준 지나친 자신감이나 물질적 과시가 결국엔 불안한 미래를 암시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떨쳐지지 않았죠. 결혼이란 결국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두 가정이 이어지는 것이기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의 감정을 존중해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과 불확실한 미래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고 싶은 부모의 본능이 끝없이 충돌했습니다. 이런 고민들로 인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조언을 얻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연을 다 들어보았습니다. 사연자님이 결혼이라는 문제 앞에 부모로서 느끼는 고민과 갈등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자녀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경험과 직감도 무시할 수 없죠.
이럴 때일수록 섣부른 판단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딸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눠보시길 권합니다. 딸의 마음도 충분히 듣고 또 어머니의 우려도 진솔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결국 중요한 것은 소통과 이해일 테니까요. 우선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따님과 솔직한 소통을 하지 않고 속으로만 묵히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점검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연자님의 눈에 들어온 아쉬운 부분은 다리를 꼬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듯합니다. 사실 시대가 많이 변하긴 했습니다. 이제는 유교적인 시대가 아니라서 회의 같은 것을 할 때도 다리를 꼬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이제 더 이상 뭐라고 지적하는 문화가 아니죠. 하지만 처음 보는 어르신, 그것도 처가가 될지도 모르는 어른 앞에서 다리를 꼬는 것을 지적하기는 좀 그럴지라도 솔직히 좋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네요. 사실 습관적으로 다리를 꼬았더라도 의식하자마자 다시 정자세로 앉는 게 보기에 좋겠죠. 휴대폰을 자주 보는 것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만약에 일 때문에 불가피하게 자주 보아야 한다면 예의 있게 양해를 구하는 게 순서이겠죠. 만약 그렇게 행동했더라면 사연자님께서도 오히려 좋게 보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또한 사연자님의 말씀을 경청하기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술술 꺼내는 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제가 느끼는 인상은 이러합니다. 어려워하지 않는구나입니다. 물론 과하게 어려워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맞추면 최고겠죠. 하지만 처음 보는 예비처가 어른을 보고 하나도 어려워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것을 되려 좋게 보지 않습니다. 어려워한다는 건 내가 이 어른에게 실수는 하지 않을까,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실까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남자가 이 여자를 정말 사랑하고 정말 결혼하고 싶어 한다면 그녀의 부모님을 어려워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저는 봅니다. 종업원에게 예의를 갖추지 못했다면 매우 아쉬운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남자라면 강강약약의 모습이 정말 멋진 남자가 아니겠어요? 실수가 있었더라도 좀 더 유연하고 예의 있게 대처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사연자님께서도 더 흡족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는 또한 한 가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사연을 보면 따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남자분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분이 꺼낸 명품 얘기에도 환하게 웃고, 남자분이 늦어도 초조하게 기다릴 뿐이고, 비록 엄마지만 어려운 자리임에도 남자분에게 팔짱을 끼는 등 애정 표현을 서슴지 않았죠. 반면 남자분은 어떤 자리건 자신의 의사를 강하게 피력하는 모습을 자주 보인 것 같아요. 왜 벌써부터 따님 스스로 애정의 균형을 무너뜨리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모습은 좋게 보고 안 좋은 모습은 말할 줄 아는 연인이 건강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연자님께서도 남자분이 아파트 얘기를 꺼냈다고 해서 혹할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남자분이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지금으로선 알 수도 없으며, 아파트 얘기도 결국 지금 말하는 의견일 뿐이지 현실화될지 아닐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말이 앞서는 사람보다는 묵묵히 행동으로 보여주는 남자가 진국이라는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연자님께서 좋은 판단을 내리시겠지만 저는 급할 것 없다라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하나도 급할 게 없습니다. 따님도 그리고 사연자님도 더 남자분을 살펴보시고 그때 결혼을 시켜도 늦지 않습니다. 성급하게 하는 결혼은 불안감만 높일 뿐입니다.
차라리 연애 기간을 더 늘려보고 차분히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이제 고작 한두 번 만나보셨지 않습니까? 따님이 교제를 얼마나 오래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이성적으로 남자분을 바라보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청취자분들은 사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사연자님의 마음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고민과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역시 이렇게 고민이 많을 때일수록 다른 사람의 의견을 구하는 건 아주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이만 사연 라디오 마치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